동원시스템즈가 산업과 협의하여 TCC3를 이원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기사화되었습니다. 철강산업 밸류체인 영역으로 보면 그가 더불어 위협할 기업일 수도 하지만 2차전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셀 기업, 캔 기업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엔지니어TV입니다. 배터리 기구 부품 시리즈를 계속합니다. 중심은 4680 원형 배터리입니다. 원래 원형 배터리의 부품 셀 자체가 전동 공구가 나오기 이전까지 노트북에 많이 쓰였고 그때가 한참 실적이 좋았을 때죠. 최근에 테슬라가 원형 배터리를 쓰기 이전까지는 원형 배터리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쉽게 이익이 내기 힘든 그런 배터리의 한 종류였습니다. 자, 전기차 시대에 넘어오면서 배터리의 판도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특히 4680이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쓰이는 니켈 도금 강판의 가치도 달라지겠죠. 자, 저는 생각이 4680 대량 생산 초기에 니켈 도금 강판의 부족이 나타난다고 보는데 그 이후의 성장성은 솔직히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전 SP 시스템, 캡 아세이 능력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원형 니켈 도금 강판의 한국 유일의 TCC 스틸 기술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력이 원래 주속 도금 강판이죠. 자, 우리가 보는 식음료 캔, 통조림 캔입니다. TCC도 주력 제품을 보면 주속 도금 강판, 전해크롬, 니켈 도금, 동도금, 슈퍼틴, 라미네이트 강판이죠. 자, 니켈 도금 강판이 2차전지용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TCC 스틸의 기술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철강 산업 밸류체인,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전 단계를 보면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이런 기업들이 나오죠. 자, 이 부분은 지금 생각해 보면 최근에 산업으로 보면 배터리 리사이클링과 좀 연관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 철강에서 보면 냉연 간판, STS 냉연, 스테인리스 스틸이죠. 이 부분은 니켈 금속과 연관이 높죠. 강간 간성류. 냉연 간판은 아연 도금, 컬러 강판, 속도 간판입니다. 여기 동양 석판이 TCC 스틸입니다. 자, 조금 최근 거를 보면 열간압연, 연령 강판에서 냉연 강판, 아연 도강판, 칼라 강판, 전기 강판, 여기 석도 강판이 나오죠. 여기 강관이고 속도 강판에 보면 TCC 동양, 이전 이름이죠. 그리고 동부제철이 KG 스틸입니다. 이 속도 강판에서 나오는 게 주석, 니켈 이렇게 나뉜 거죠. 그리고 니켈 도금 강판은 국내에서는 TCC 스틸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보면 KG 스틸도 니켈 도금 강판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기존 철강 산업에서 2차전지 산업으로 진출할 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원형 배터리 제조업체, 부품 제조업체, 가령 캔 제조업체에서 선택을 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KG 스틸이 확신을 못 가지는 것이겠죠. 그림은 니켈 도금 강판, 주속 도금 강판, 공정은 비슷하다고 보는데 속도 원판을 도금하는 프로세스를 보여줍니다. 실제 공장의 모습은 이렇게 상당히 큰 규모의 플랜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포스코에서 코일 형태로 받아서 처음에 클리닝, 그다음 눌러주고 열 처리를 하고 계속 인라인으로 이루어지는데 전해 도금 라인을 거쳐 크기에 맞게 절단하는 과정을 거친 후 최종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니켈 도금의 경우 인라인으로 진행되는 도금 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실제 투자비가 많이 들겠죠. 그리고 릴 자재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품질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형태는 배터리의 전극으로 사용되는 동박, 알박, 그리고 유사한 제품으로 분리막 같은 산업이 이와 유사합니다. 설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인라인에서 지속적으로 품질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기술이 설비를 사서 시도하기는 쉽지만 분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영업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셀 업체, 캔 업체에서 지정되어서 공급업체로 지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선뜻 진출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도금 제품도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석도 완판 스틸 위에 세미 그로스 니켈, 매트 니켈, 그로스 니켈, 다양한 니켈 종류를 코팅하게 되는데 2차 전지용은 니켈 철 디퓨전 레이어 위에 소프트 니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 처리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 이유는 전해가의 반응성이 좋아야 되겠죠. 전해거에서 부식되지 않아야 되고, 특히 중요한 거는 스탬핑 공정에서 크랙으로 인한 녹 발생이 없어야 됩니다. 스틸층이 외부로 드러나면 녹 발생이 발생하죠. 그 부분을 드러나지 않게끔 강하게 니켈 도금이 되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원형 캔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전기 접촉 저항성, 이 부분은 실제 원통형 캔에 전극이 용접되면서 실제 전류가 통하지는 않지만 용접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그로스는 저항치가 49로 코팅 후에 증가하게 되죠. 하지만 원통형 소재인 디퓨전 어닐드는 크게 저항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규격들이 만족되어야 원통형 캔 업체에 공급이 가능한 겁니다. 이 그림은 내약품성, 내식성에 대한 비교인데, 보통 이런 테스트는 소금 부식 테스트로 진행합니다. 여기 조건은 35도씨에 2시간인데 소금 0%, 10%, 20%, 25%죠. 일반 코팅의 경우 10%에서부터 부식성이 나타나고 20% 이상에서는 확연히 눈으로 드러났는데, 디퓨전 어닐들은 20%, 25%에서도 국부적으로만 나타나죠. 이런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스탬핑을 하기 위해서 니켈 도금 원판의 크기, 두께가 만족되어야 되겠죠. 그것을 생산 가능한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Available Size Range는 일본 도요코안의 능력인데, 두께 0.15에서 1mm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폭은 10에서 930mm까지 가능하다 라는 거죠. 자, 이런 규격에 맞는 설비를 가지고 있어야지 공급이 가능해지는 거죠. 플레이팅 thickness, 도금이 가능한 두께, 그리고 셀 업체에서 요구하는 핵심 항목이 용접성입니다. 용접이 가능한 표면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4680 하부에 보면 구리와, 이것도 니켈 도금 강판이죠. 캔과 캡 상하부도 전부 다 재질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종 재질이 들어있고 여기에 레이저 용접을 사용한다든지 했을 경우 용접성이 일정하게 나와야 됩니다. 도금을 했을 경우 용접의 품질이 나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170에서 탭과 뚜껑 간에 용접이 이루어져 있죠. 자, 캔에 직접적으로 용접하지는 않지만 재질성으로 봤을 때 동종 재질이고 도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용접을 위해서 도금 품질을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홀에 C를 하기 위해서 레이저 웰딩을 했다라는 테슬라 4680에 대한 기술 언급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니켈 도금 강인 경우 도금의 일정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되는 거죠. 현재 2170의 생산 부품, 캡, 캔, 니켈 도금 강판, BP 같은 경우는 확정이 되어 있겠죠. 하지만 4680이 훨씬 큰 시장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부 기업들이 정해져 있다라고는 봅니다. 니켈 도금 강판은 현재 한국 기업 것을 쓴다면 TCC 스틸이 유일하겠죠. 그리고 캔 스탬핑 기업은 동원 시스템즈, 상신, 신흥, LT정밀, 일광캔 등이 기업들이 있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동원 시스템즈가 동국산업과 협의하여 TCC 스틸을 이원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기사화되었습니다. 동국산업은 냉형 강판, 아연 도강판, 칼라 강판 등을 생산하는데, 전체적으로 철강산업 밸류체인 영역으로 보면 KG 스틸과 더불어 TCC 스틸을 위협할 수 있는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셀 기업, 캔 기업의 승인을 받아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투자 이후 양산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 될 구도라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